저는 이 제조 측면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이 지금은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가 가장 좀 유리한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차는 자동차 공장, 원성차 공장뿐만 아니라 계열사 부품 공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들에 다 이 아틀라스를 투입을 하게 되면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지점이 있지 않나. 현대차가 지금 이 차의 영역을 넘어서 로봇과 AI까지 확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현대차가 그동안 해왔던 이동의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동을 우리가 만든 기계가 이동을 하는 거고 네. 우리는 그 기계를 컨트롤하면서 운전을 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컨트롤한 그 이동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결정해서 AI가 움직이면 그 안에 몸을 싣고 이동하는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차를 판매할 때 이 차에 뭐 엔진이 얼마나 좋은가, 이 차에 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갔나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했다면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 기능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뭐 신호등 인식을 혼자서 할 수 있나? 이 차는 얼만큼 스스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나 AI 쪽으로 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로봇이랑 자율주행은 사실 메커니즘이 같아요. 일단은 외부의 어떤 데이터를 인지하고 또 스스로 AI가 판단하고 그것을 또 기계를 제어하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갖고 이 AI 시스템을 자동차에다 실으면 자율주행차가 되고 로봇에다 실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누가 이 똑똑한 AI 두뇌를 만들 수 있는가 싸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로봇의 기능으로 쳤을 때 이 글로벌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움직임 같은 경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ES에서 뭐 이렇게 밀고 했을 때 뭐 중심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유명해진 영상이 뭐 로봇이 뒤로 백덤블링을 하고 뭐 파쿠르를 하면서 막 달려고 가고 이게 사실은 굉장한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업계에서는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게 그렇게 좋은 피지컬이 있더라도 이걸 잘 제어할 수 있는 두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 두뇌를 이 좋은 피지컬에 심을 수 있는지 이게 또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AI도 자체적으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AI 시스템 자체를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 메커니즘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건데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AI를 고도화를 시키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빠르게 좋은 성능의 AI 칩에다가 넣어서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자동차에 보내고 그럼 자동차에서 또 받아들여서 또 다른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AI 시스템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루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공장에서 오는 데이터를 모아서 AI 시스템을 고도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AI를 뭐 직접 뭐 LLM을 개발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메커니즘 자체를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라는 뭐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탑이 됐으니까 소프트웨어 탑과 하드웨어 탑이 만나서 독립적인 걸 해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다른 빅테크 의존하지 않겠다. 네네. 예. 그럼 실제로 이 아틀라스가 공장에 언제 투입이 실제로 되나요? 지금 현대차 말로는 2028년에 빠르다. 미국 공장부터 투입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미국에 아예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또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지어서 그 로봇을 또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투입을 하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로봇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한국 공장에 투입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공장에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정서상? 네, 네. 정서상도 그렇고 네. 뭐 노조 이슈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로봇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일단 공장이 다 소프트웨어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한국 공장은 그 정도로 첨단 공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미국 공장은 이제 최근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커다란 그 신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부터 먼저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알았어요. 뭔가요? 피지컬 AI가 왔으니까 AI 쪽인데 이제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까지 다 연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구식 공장에는 로봇이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공장을 새로 설계해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춤형으로. 그러면 현대차가 본인이 이제 아틀라스, 아틀라스를 네네. 팔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로봇이 일할 수 있는 최적화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는 현대차가 스마트 팩토리까지 지어주는 사업도 하게 생기겠네. 그러네. 그런 네, 가능. 그러면서 대신 네. 아틀라스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게 최적화 맞춰놓고. 그렇죠? 맞네요. 아틀라스 네. 맞춤형으로 쓰려면 아틀라스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럼, 상황이. 그럼 스마트 팩토리는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AI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또 현대차랑 엔비디아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장착을 하고 근데 칼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빅데이터는 나날이 더 쌓여나가고 시장을 이제는 한국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가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쵸. 그리고 패키지로 야. 좀 판매를 할 수도 있죠. 아. 그 엔비디아의 시스템과 현대차의 공장 노하우와 야. 그리고 현대차가 만든 로봇까지 해서 뭐 패키지로 납품을 야. 한다거나 이런 그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8년까지 지금 투입이 야. 목표면은 아틀라스가 지금 그만큼 섬세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개발이 된 상태인 건가요? 최근에 이제 CES에 등장한 걸 보면 그렇게까지 막 섬세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로봇을 지향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테슬라는 뭐 빨래 개는 모습을 네. 보여준다거나 유튜브에서, 그리고 손가락도 5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랑 정말 비슷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작업에 좀 투입을 하겠다. 공장뿐만이 아니라 뭐 가사 도우미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현대차는 이 공장에 좀 특화된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퍼, 이 손가락도 3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손가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든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납품을 할 때 어느 적정한 가격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좀 최소 공장에 특화된 좀 실용적인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습해봤는데 물건을 짚는 게 공장에서 필요한 건 짚고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 짚을 때 넷째, 다섯째 손가락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인형 뽑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나 5손가락 짚으려 했는데 3손가락으로 짚는 거랑 어. 5손가락 짚는 게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요. 딱 효율적으로 네. 3개만 남기고. 딱 맞춰서 나사를 끼는 것도 3손가락이면 되지 5손가락이 끼진 않거든요. 그쵸.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지금 한 번에 다 해보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향점이 다르네요. 테슬라 옵티머스랑 아틀라스랑. 현대차 자체가 지금 바라보는 피지컬 AI의 좀 네.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는 생산 제조단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확장을 해서 AI를 고도화를 시키고 또 그걸 제조에 활용을 하고 이런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가 진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또 변화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 2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그동안은 우리가 AI가 가상 공간에 있었잖아요. 네. 그냥 뭐 글을 써준다든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 정도의 역할에 국한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물리 세계로 나온다는 거죠. 나를 이동시켜준다든지 공장의 배치를 바꿔준다든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AI가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자율주행이고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팩토리, 제조 부분에서의 피지컬 AI인데, 이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이제 이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좀 달라질 것 같다. 그 전에는 인간이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AI가 루트를 설정하고 AI가 알아서 가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 시대에는 뭐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확보를 하는지, 또 얼마나 빨리 연산을 하는지, 네. 또 그걸 어떤 식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하는지, 그게 매우 중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생산 제조 측면에서도 기존 공장에도 사실 로봇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산업용 로봇이 있고 네. 뭐 테슬라 공장 같은 경우에 가장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상하이 어. 공장 같은 경우는 자동화율이 한 9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모든 부분에서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말인데 이제 피지컬 AI 시대 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 모든 공장의 모든 사항을 다 데이터화 시키는 거야. 이 공장의 온도, 습도, 진동, 뭐 이 공장의 적재 상태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사실 CCTV로 영상으로 남기긴 하지만 더 구체적인 수치로 다 지표를 찍어두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지표를 가지고 AI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연산을 한 다음에 네. 만약에 뭐 어떤 부품이 갑자기 공급이 끊겼다 네. 하면 이 부품에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으며 이 부품이 20분 동안 늦어졌는데 그럼 어느 라인에 전환을 해서 돌리는 게 더 빠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지? 어떤 라인의 가동률이 가장 높지? 이런 것들을 AI가 다 계산하고 판단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그 생산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AI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로봇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럼 그 로봇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로봇도 인식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봇에도 센서가 다 있으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또 받아들여서 AI 시스템에 보내고 그럼 또 시스템이 그걸 바탕으로 다시 또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공장으로 바뀐다는 게 이 피지컬 AI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도요타가 그런 거 잘했잖아요. 막 그 데이터 해가지고 최적의 생산 단가와 효율과 최적의 재고만 딱 쌓아놓고 돌리면서 가장 비용을 압착해내는 방법을 썼었던 건데 이제 도요타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AI가 알아서 다 하는 시대가 된 거고 이렇게 되면 패러다임이 나중에 바뀌는 게 제조업이라는 분야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감히 이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는데 이제 AI가 이렇게 정도 되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조업 기업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같은 그쵸, 데가 그쵸. 최적의 AI를 가지고 제조업을 하나씩 다 이제 활용하면 고도의 효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경쟁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현대차도 그래서 엔비디아랑 손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좀 느껴졌었어요. 현대차는 그러면 이런 흐름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제조 측면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이 지금은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가 가장 좀 유리한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유가 어쨌든 현대차는 글로벌 생산 공장이 정말 많잖아요. 이 업체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는 순위가 3위고 그리고 1년에 한 72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네. 뭐 테슬라랑 단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테슬라는 1년에 한 180만 대 정도 그리고 공장 수도 훨씬 적고 근데 현대차는 자동차 공장, 원성차 공장뿐만 아니라 계열사 부품 공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들에 다 이 아틀라스를 투입을 하게 되면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지점이 있지 않나. 또 자체적인 로봇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네.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도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 판매를 넘어서 아예 공장을 지어주는 걸 넘어서 제조 위탁까지 해주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을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네, 그렇게 되면 밸류를 계산할 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 AI 시대에 현대차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협업을 한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에이펙 때 이제 젠슨 황이 와서 우리나라에 26만 장의 뭐 GPU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장 정도를 현대차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네. 보통은 IT 업체나 뭐 반도체 업체한테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자동차 기업한테 이렇게 많은 포션을 주고 같이 맥주를 마시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사실 먼저 이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먼저 던진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는 피지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물리적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런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생산 기지가 그쵸. 있고 그리고 보통 이 생산 뭐 완성차나 자동차 제조 기지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중국에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인건비가 이제 싸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떤 제조 기지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중국이랑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업체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둘러봤을 때 그럼 어느 나라가 제조업을 잘하냐라고 봤을 때는 한국이 분명한 강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지컬 AI 시대에 엔비디아와 현대차는 이미 한 배를 탄 거라고 봐요. 엔비디아가 현대차를 선택한 거일 수도 있고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도움을 요청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그런 AI 그 훈련하는 시스템 인프라를 공급을 하고 GPU도 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걸 현대차 공장과 로봇으로 돌려보면서 또 그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를 시키는 네. 거기 때문에 서로 좀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서로를 파트너로 선택을 해서 네. 이 피지컬 AI 시대에 좀 발돋움하겠다, 네. 승자로 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에서 차라는 회사명 차라는 단어를 지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왜냐면 이제는 차 회사가 아니게 되잖아요.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는 이미 그래서 차를 떼고 네. 기아 모터스가 아니라 그냥 기아로 예. 이제 가는 거고 현대차는 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다른 건데 이제 원래 현대 그룹이 있잖아요. 네. 또 모그룹이 있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차라는 거를 붙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의 어떤 회사 자체의 컨셉이나 개념은 뭐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체라기보다는 AI 뭐 제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 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와, 만약에 차를 떼고 현대 AI 이렇게 달면 주가 더 올라가겠다. 현대 AI 붙으면 무조건 오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약간 감성으로 가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름만 잘 붙여도 좀 더 올라갑니다. 그쵸. 중요하죠, 이름도. 네. 그래서 만약에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은 사명이 뭔지 몰라도 그때 매수해야 된다. 덕분에 지금 우리 뭐 현대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지컬 AI까지 이렇게 쫙 봤는데 여러분들 더 많은 내용들은 책 안에 더 많이 있으니까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